기독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과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양과 소, 염소와 같은 가축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또 금과 은도 풍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롯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데리고 있던 300명이 넘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직접 구출해 오기도 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종들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롯도 가축들과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인 롯도 부자니까 둘이서 같이 살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밥을 먹고 살죠. 가끔씩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다 먹을 게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다시 먹을 걸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양과 소, 염소 이런 초식 동물들은 당연히 땅에서 자라는 풀을 먹고 살죠. 그런데 이 풀은 한번 싹 먹어버리고 나면 다시 자라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풀이 부족해졌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자기 주인의 가축에게 풀을 먼저 먹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자들끼리 다퉜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롯이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좋은 말로 할 때 여기를 떠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족들 간에 다퉈본 적 있나요? 같은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다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지민이가 그렇대요. 다툴 때 중요한 문제로 다투나요?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다투나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이 장난감을 누가 더 오랫동안 가지고 놀 건지 이런 작은 문제들로 서로 다툼이 발생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 가인이 그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아벨을 쳤고 결국에는 아벨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우리 친구들 무슨 사이였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간에 서로 다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퉈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니 롯, 너가 먼저 가서 너가 살기 원하는, 너가 살고 싶어하는 땅을 고르라고 말했어요. 너가 만약에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만약에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땅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살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양보하는 거 엄청 어렵죠? 친구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건 오히려 쉬울지 몰라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특히 나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양보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아마 롯보다 나이가 많았을 테고 아브라함은 또 롯의 삼촌이기도 했고 어디에 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양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어요.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걸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 롯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어디로 가면 더 잘 자라서 새끼들을 더 많이 낳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은 사양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땅,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땅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 지역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물이 아주 넉넉하고 풀도 많아서 와, 저기서 살면 내가 가진 가축들을 더 잘 키워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땅이었어요. 롯이 얼마나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했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와, 롯의 눈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인가? 아니면 여기가 애굽 땅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 땅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더 부유해질 것만 같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워지더니 결국에는 소돔성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롯은 행복했을까요? 정말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기도 했을 만큼 물도 풍족하고 먹고 살기 참 좋아 보였던 곳이니까 행복했겠죠? 롯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롯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아주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부유해지기를 바랬던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두 딸과 함께 겨우 자기 목숨만 건져서 탈출하게 돼요. 롯이 이제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자손을 남기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좋겠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요절은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절 꼭 외워오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